신자유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금융자본이 미국, 영국을 신자유주의로 이끄는 영국이 지금 차 만드는 게 없잖아요. 산업혁명의 본거지에 자동차 공장이 하나 없죠. 영국은요, 금융과 부동산 위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실제 가보면 이렇게 비금융자본주의가 활성화가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은 다 죽음이고 제조업은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나는 한국도 외국으로 나가죠. 대부분 국가들이 다 중국이고 중국도 손대고 나한테 베트남 가고 스리랑카 가고 다 끝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로. 미국도 다 하고 미국이 95년에 중국을 WTO 가입시키고는 완전히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굉장히 기회를 다 이전해서 오늘날 미국에는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이제 TV 냉장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금융위기에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영국은 문화, 패션, 미국도 문화, 패션 이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 나아가서 이제 ICT라고 합니다. ICT라는 것은 테크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을 별로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는 돈에 비해서 제조업의 100분의 1의 고용도 하잖아요. 옛날에 포드 공장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입니다. 디트로이트나 이 클린턴 이런 도시들이 옛날에 미국의 자동차의 도시였죠. 근데 오늘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황폐한 모담시티 같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자동차 산업을 미국이 사실상 거의 붕괴되면서 제조업이 붕괴되니까 완전히 황량했어. 그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철강, 자동차, 풍과 그런 걸 만드는 도시들이 다 황폐해져 버리면서 미국의 러스트벨트라는 게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자본이 그야말로 신자유주의를 갖고 오면서 그 나라 경제를 완전히 황폐하게 해버리면서 그야말로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자정작용을 없애고 네 번째, 가난한 자유와 신자유주의 사이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선택할 자유라고 밀턴 프리드먼의 책 이야기를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데 나는 윤석열이가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정말로 그 책을 이해를 했다면 이 자유라는 부분에서 그 자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간파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5년, 30년 전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등장할 때 리카도의 교육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무조건 수입 수출을 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한국도 문재인 때까지 세계에서 제일 넓은 자유무역 영토를 가지고 FTA를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와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가장 앞장선 나라가 한국이죠. FTA가 뭡니까? 자유무역국적 만세를 갖다가 아주 집행이거나 매기지 않는다는 특징이잖아요. 자, 그렇게 있으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일자리도 없는 나라고 결국은 신자유주의에 덕을 본 사람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금융투기 자본가들이 덕을 봤다. 신자유주의는 뭘 이동시킵니까? 하나, 노동을 이동시키고 왜 한국이 외노자 개방을 하자고 저렇게 조중동 내경이 앞장을 서고 재벌 정경련 경총이 주장을 할까요? 그 신자유주의의 레파토리예요. 시장을 개방, 인력 시장을 개방. 그 다음에 자원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중국에도 투자하고 베트남에도 투자하고 세계로 투자하고 임금이 3배를 가서 자, 상품이 자유롭게 다니죠. 그렇죠.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외국에서 수입이 마음대로 한국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월급을 작게 주고 사람을 부릴 수가 있죠. 왜? 미국이 중국에서 각종 이 산업 생산품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한 20% 높였다. 왜? 저가가 되니까 실제로 월급을 작게 주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미국에 가면 집집마다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는 100% 미국에는 부자들이 나무를 가지고 시장에서 사가 영화에 보는 거고 그건 좀 부자예요. 가난해지는 미국도 다 플라스틱인데 80%는 플라스틱인데 그거 전부 100% 중국제예요. 결국은 월급을 적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실질 임금이 지금 80년대보다 작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미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구매력이 80년대 미국 노동자가 30년 정도가 높았다. 신자유주의는 가난할 자유를 갖다가 대부분에게 강요하고 소수만 금융 자본만 그게 덕을 본다. 그런데 다섯 번째 금융 자본이 이제 그쪽으로 지향하는 나라는 제조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려요. 미국이 스스로 보여줬잖아요. 제조업이 어렵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 미국의 공장지라고 한국에 오면 한국 보고 미국 공장지라고 협박하고 일본 가서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거리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에서 물건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제조업이 다 도망가버리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돈 많은데 월가 있는 놈들한테 미국의 공장 지으라면 되지. 뭐 그렇게는 안 하고 한국에 와서 일본에 가서 그럴까요? 대만에 가서 그러고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월가는 절대로 공장 안 짓죠. 왜? 돈이 만약에 1억 달러가 있으면 공장을 지어가 노동자를 부려서 거기서 생산해서 버는 게 낫겠어요. 1억 달러를 가지고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낫겠어요. 투기를 해서 돈 버는 게 낫죠. 여기 돈이 다 없구나. 그 과정이 다 약간. 누가 공장 지어요? 저그런 공장을 돈을 재놓고 안 지으면서 한국을 보고 일본을 보고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돈을 몇 조씩 넣어가지고 라인을 열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이 시대적 변화 상황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너가 감수하고 그런 부담은 너가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금융 자원이 활성화되면 그 나라의 제조업은 다 한계되어 있다는 게 미국, 영국이 보였다는 거고 지금 유럽에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이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금융이 세지 않으니까 제조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으로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면서 같은 나라는 좀 강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왜 미국의 제조업이나 기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가?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은 뭔가?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CEO들이 살아납니다. 미국의 회사들은 전부 주식으로 완벽하게 분할되어 있지 한국처럼 미국의 회사들을 갖다가 완전히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런 거는 거의 없죠. 재벌들이 소유하는. 그래서 미국은 모든 회사가 자본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국가 정권화되어 있고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오나는 누군지 사모펀드도 될 수 있고 뭐 어디 중동에 사는 대기업 중동에 사는 기업 만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독재자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한국에.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장이나 부장을 앉혀놓으면 이 사람은 개인이 그 사람이 안 잘리고 계속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적이 좋게 해야 되겠죠. 실적이 좋으려면 수익하고 비용인데 수익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뭘 줄여야 되겠습니까? 완전 잘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자르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적게 하고 그래서 100% 많이 남 작년에는 3% 남았는데 올해는 5% 남았다. 경영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차피 거기에서 2, 3년만 일하기 때문에 하는 동안만 많이 땡기면 되는 그럼 이런 구조로 기업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장기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R&D나 투자나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지가 있는 단기적으로 실적만 좋아 보이도록 만들고 가겠죠. 한국도 요즘 사모펀드에 넘어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오래 못 가는 게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순간에 회사에서 실적 잠깐 반짝하게 보이게 하는 분들 오나로 앉혀놓고 거기서 단기적으로 이득이 남았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 비싸게 내팔고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 금융 자본주의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금융수와 공개, 투자 이런 개념을 등장시켜가지고 기업을 마치 금융수하고 만들고 그래서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목적으로 됩니다. 굉장히 분명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원래 자본주의의 원판이라는 것은 제조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창출된 부가가치다. 그것이 진짜 가치, GDP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금융 통계를 통해서 투기화해서 만들어낸 가치는
그것은 도박에서 도박장을 만들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고 1년 내내 365일 내내 100년을 도박을 했어요.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창출된 유일한 부가가치는 담배 시키고 짜장면 시켜놓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GDP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미국이 빚으로만 살고 있고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고 그 달러를 내서 그 빚을 만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흑기화되어버리는 상황으로 자본주의가 지금 굉장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코인이 나느냐 안 하느냐 누가 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정부 발행 코인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피지컬 코인이라고 하죠. CBDC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 대표님 한 12주 만에 그놈 잡아가지고 진짜 주워 패고 싶은데 국가가 중앙은행 발행 코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을 절대 안 하죠. 국가가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국가의 권리가 국가는 죽어도 지폐를 가지고 갈 거예요. 미국이 중앙은행 발행 코인을 하겠습니까? 자, 앞으로 그거 질문하는 있으면 잡아다가 저대신 좀 해주세요. 자, 7화 노동 없는 미래와 4차 산업 플랫폼 사기로 제가 인류의 미래에 이 노동 고용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책들을 거의 다 읽어봤어요. 교과에서 하는 책들을 다 읽어봤는데 한 5년 전에는 산업혁명이 특히 일어나고 고용이 너무 많은 걸 창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있을 때, 요 근래는 노동의 미래를 가만히 없어질 것 같다는 거로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원동기, 엔진이 전 산업혁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2차 산업혁명, 에디슨의 전기가 만드는 기체만으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됐습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생기고 지식 정보 산업이 생기고 국제를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공장이 자동화가 되고 자, 4차 산업혁명이다. 이거는 AI 시작해서 자율 주행 이론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도대체 이게 없애는 일자리와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낸 일자리를 언뜻 보더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변호사도 없어질 거예요. 전부 로톡이라는 데 가서 물어보고 야 이럴 때 내가 어쩌면 되냐 행위 얼마나 오냐 어떻게 온다 그럼 뭐라고 변호하면 되냐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변호사한테 가서 성공보수 얼마 줄게 하고 하겠어요 회계사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회계 잘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회계사 같은 이 전문직들이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 안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앞으로 AI화된 변호 회계 사무실에 상당 직원으로 들어가요. 의사 앞으로 원격 의료가 본격화되면 의사들은요 콜센터 직원이 될 겁니다. 원격 의료 회사에 지금도 원격 의료 하는 놈들 의사들 그 전공이 아닌 일반인들 불러가지고 월급 1,000만 원씩 주면서 근무 시키잖아요. 지금은 1,000만 원 주지만 좀 있으면 10년 뒤에는 의사 월급이 500만 원 될 거예요. 네, 거짓말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끌어가지고 변호사나 의사들이 AI 뭐 그런 것들 반대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직 다 없어질 거예요. 택시기사도 다 없어질 거고 대리운전도 다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은 그야말로 노동을 소멸시킵니다. 자유로도 다 없어질 거예요. 왜? 삼성이요 식당 기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파트리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한쪽에서는 피자 만들고 한쪽에서는 김밥 만들고 한쪽에서는 뭡니까? 스파게티 만들고 드론에 실어갖고 내면 되잖아요. 이제 말라고 그걸 갖다가 자영업자들한테 먹겠어요. 앞으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이제는 다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음식을 배달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저 마트가 흔들고 있다잖아요. 신세계 그러니까 신세계 중용기가 이마트 매출 줄었다잖아요. 정부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마트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아직도 힘들어요. 백화점도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거의 없어지고 일본의 백화점이 거의 없어지고 미국도 없어지잖아요. 이제 통화를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소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지고 플랫폼화에서 유통의 대부분이 다 배달까지 나가요.
그럼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건강만 팔고 살아요. 그래서 이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중적으로 느끼는 건 제와 같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좀 앞서가기 때문에 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앞서가지 않고 한 1년만 빨리 가거나 한 6개월만 빨리 가면 인기가 억수로 좋아가지고 선지자처럼 되셨다고 해요. 근데 너무 앞서가면 선지자도 못해요. 또라이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토요일날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어진 일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알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어려워지면 나 혼자 각자 벗어나서 불만 한 30여만 명이 정부에서 보험상에 비교를 해서 보험자 이론을 냈대요. 걔들은 내가 장담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10개를 들고 장담하는데 다 장을 지키겠지만 내기에서 진 적이 없어요. 걔들은 전부 은행에서 빌린 돈 전부 이제 빚만 있고 자기 원금은 다 사라져요. 아마 30년 동안 그것 갚는다고 예고사. 왜? 2017년 초까지 만수마리였잖아요, 집까지. 근데 지금 2배가 됐잖아요. 그걸 산다고 은행에서 돈을 들였어요. 제가 지금 미국의 경제가 무너진다 이야기하고 지금도 여러분 중에 제 말이 미국 경제가 머지않아 붕괴될 거라고 설마 미국이 그렇게 될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의 통계 사기가 맞다고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중재사 미국의 통계 사기 이야기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맨날 미국의 월가에서 들었는데 내려간답니까? 언제까지 안 내려가요? 더 올라가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계속 간다고. 누가 맞았어요? 미국이 비정형이 나라라서 수습이 안 될 거래요. 그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올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제가 하나 꼭 말했잖아요. 부동산이 다 터지고. 그리고 미국은 언제 이제 이상이 되고요. 자산 가격이 터질 때 이상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한국에 F4라고 하는 경제 당국자들이 일부 유튜브가 경제 위기설을 전파한다고. 황장수가 경제 위기설을 전파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일부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경제 위기설을 전파하는데 경제는 안전하다고 그랬죠. 자, 누가 사기꾼인가는 머지않아서 제가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연한다면 아무도 안 겠죠. 자,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의 선택이고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정치, 경제적 정치세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웃자라고 속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 잡고 말아요. 자, 여기 스피가 써서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가 있고 안 쓰는 이유는 2부, 3부까지 다 거쳐가면 답이 완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보다 30분이 지났지만 제 이야기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conversation's kinda mellow. Hello, do you still think of me from time?